숙빈 임씨는 조선 사도세자의 후궁으로 아버지 통덕랑 임지범과 어머니 김혜김씨 사이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임씨의 본명은 유혜로 사도세자의 동궁에 궁녀로 있다가 1752년에 사도세자가 가까이 하여 임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19살이었는데 임씨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1740년 이전에는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씨도 원한 것인지 아니면 사도세자의 겁박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도세자의 행태를 감안한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정식으로 혼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녀가 세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의 꾸중을 두려워한 사도세자는 아예 임씨의 아이를 어떻게든 낙태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에 실패하게 되어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사도세자의 서장남 은원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한때 임씨를 가까이 했을 뿐 총애하지 않으며 출산 전까지 안면몰수로 일관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생모였던 영빈이 씨조차 출산에 임박할 때까지 그녀에 대해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삭이 되도록 모두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그녀를 보다 못한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어쩔 수 없이 임씨를 돌봐주었습니다. 해경궁은 나중에 한중록에서 말하기를 임씨가 너무 박대를 당해서 질투는커녕 동정심이 생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임씨에게서 사도세자의 서장남 은원군이 태어나자 영조는 무려 한 달이 넘게 사도세자를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해경궁 홍씨에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남들이 다 하는 투기도 아니한다고 꾸짖었는데 해경궁이 세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임씨를 돌봐준 것을 불충이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이 하는 일을 어찌 윗전에 일러 바치냐며 한마디 했다가 더욱 혼났고 이때에 대해 엄중한 하교가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해경궁 홍씨에게 관대한 시아버지였던 영조가 저렇게 엄히 꾸짖을 정도였으니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한 영조의 분노가 대단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세자가 후궁을 드리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 세종이 문종의 후궁을 간택하고 세조가 이경세자의 후궁을 간택한 것처럼 세자도 후궁을 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종도 세자 인종이 후사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후궁을 간택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후궁을 두는 건 후사를 봐야 하겠다고 인군과 조정이 판단해서 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세자처럼 자의적으로 궁녀에게 승은을 내려 임신시킨 사례는 얼마 없었습니다. 문종이 세자 시절에 후궁인 승희 권씨에게서 첫 딸을 낳은 바 있으나 당시 부인인 순빈 봉씨에게서 자녀를 보지 못하자 부왕인 세종이 권씨를 간택후궁으로 들여 낳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종과 사도세자의 세자 생활은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해경궁 홍씨가 아예 자식을 못 낳았다면 후사를 위해서라도 후궁 간택의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사도세자는 이미 해경궁에게서 의소세손과 정조를 보았기에 후사 문제도 없었고 해경궁이 은원군 탄생 이후에도 딸 둘을 더 낳았기 때문에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영조 입장에서는 세자가 학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궁녀를 건드려 자식까지 본 것이 매우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이런 일을 겪고도 인원왕후의 친방 궁녀 빙해까지 건드려 청근옹주와 은정군을 얻기도 합니다. 은원군이 태어난 뒤에도 임씨에 대한 영조와 영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낳은 서출이지만 영조와 영빈의 친손자인데도 둘 다 은원군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은원군 모자를 냉대하였고 사도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영빈 입장에서는 아들의 비행을 상징하는 숙빈 임씨와 은원군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영빈은 나중에 영조의 뜻을 좇아 아들을 버리고 세손을 선택한 사람이니 애초에 영조의 뜻과 반대되게 손자랍시고 아들의 서자와 후궁을 예뻐할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은원군이 그것이라도 손자라 하시며 영조나 선의군께서 약간이라도 봐주시거나 또는 경모군께서 이것에게 혹하시면 내 비록 도량이 있다 해도 부녀자의 마음으로 어찌 편안하리요.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아서
영조와 선희궁께서 아른 채 않으시고 경모궁께서는 겁만 내셔서 어찌할 줄 모르시니 그 와중에 나까지 투게 하면 경모궁께서 환겁하신 중 근심하셔서 병환이 몇 층이나 더 하실 줄 알리오. 요약하자면 영조와 영빈, 사도세자가 은원군을 비롯한 이 서자들을 총애했다면 해경궁도 질투를 했겠으나 저 세 사람은 서자들을 총애하긴커녕 외면하기만 했으니 해경궁마저 사도세자의 후궁과 서자들에게 동정심이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원군이 태어나자 탯줄을 태양아리에 담아 땅에 묻는 안태의식을 해야 하는데 영조가 허락하지 않아 바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태는 왕실의 아기가 태어날 때 그 태를 태실에 묻는 안태의식이었지만 이조차 쉽지 않았으니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영대장 홍봉안에게 말하기를 왕손이 태어난 지 이미 닷새가 되었는데 후궁이 나았다 하니 홍봉안이 봉태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국법이 없다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왕손의 태를 묻는 일은 정해진 규례에 없는 일이라는 이유였는데 며칠 뒤에 관상관과 영의정 김제로가 다시 청하자 그제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영조가 세자의 서자들을 세자빈인 해경궁 홍씨가 낳은 적자녀들과 철저하게 차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씨는 세자의 아들 하나를 더 낳아 두 아들을 두고 세자의 후궁으로서는 제일 높은 양제에 봉해져 양제 임씨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1762년 남편인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에서 사망한 이후 임씨도 양제의 자코를 빼앗기고 배출되어 아들들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년 후 두 아들이 은원군 은신군으로 봉해져 왕족으로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출궁한 왕자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안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았는데 이 일로 김기주에게 탄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왕자인지라 1768년 은원군 은신군은 종친부 유사당상에 임명되었고 오의도 총부 도총관에 제수되었으며 승원대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1769년 영조에게 용동궁을 사조로 받는 등 나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원군은 생애 전반에 걸쳐 여러 사회적 무리에 휘말리게 되는데 은원군과 그의 동생 은신군은 왕족이기는 하지만 젊은 나이에는 타지 않는 게 법도이던 초연과 교자를 타고 다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늙은 재상들이 타는 남여까지 타는 일이 드러났고 그들을 모시던 하인과 환관들이 왕손의 이름을 빌려 상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일까지 있었기에 1771년 1월 영조는 기강을 엄정히 하라는 하교를 내리면서 은원군과 그의 친동생 은신군의 측근들을 제주도에 유배 보내버립니다. 또한 두 손자도 다시는 관직에 등용되는 법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무리에 휘말리게 되었으니 당시 은원군의 나이는 불과 17세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제주도로 유배간 은신군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조는 매우 당황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신군 이진이 제주의 귀양간 곳에서 졸하였다.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하교하기를 이번의 처분이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지금까지 차마 못할 일이라고 여겼었다. 중간이 혹시 상심할 것을 염려하여 머뭇거리면서 머물러 두게 하였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얼렸으니 슬픈 마음을 어디다 비유하겠는가. 영조는 은신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은원군 또한 똑같은 일을 당할 수는 없기에 특별히 석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지는 지금 임금의 손자로 아주 멀리 떨어진 섬에서 그의 죄가 아닌데 죽었으니 임금이 비록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전례를 시행하기는 하였지만 미칠 수가 없었다라며 애초에 처분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유배에서 풀려난 은원군은 한성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한동안 학문에 주력하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복형 정조가 즉위했을 때는 오의도총부 도총관에 복직했고 종친에게 주어지는 최고 품계인 홍록대부에 오르며 나중에는 현록대부에도 오르게 됩니다. 임시 또한 정조가 즉위한 1776년에 다시 양제로 복작되었고 증손자인 고종이 즉위한 이후인 1899년에야 정일품 숙빈으로 추봉이 되었습니다.
이후 임씨와 그 아들 은원군은 드디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후궁 중 홍구경의 여동생인 원빈홍 씨가 자녀가 없이 사망하고 왕비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홍구경은 은원군을 찾아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홍구경은 은원군의 아들인 상계군 이담을 이미 죽은 원빈홍 씨의 양자로 보내주길 부탁받습니다. 이때 은원군은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홍구경의 거듭된 부탁에 할 수 없이 들어줬다고 하니 그 때문에 영모로 몰리게 됩니다. 그 후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홍구경과 더불어 상계군을 역적으로 지목하며 처분하라고 했고 그 가족인 은원군 일가가 강화도로 유배가게 됩니다. 이때 아들인 상계군은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인인 송씨와 며느리 신씨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순조 1년인 1801년 신유박해 때 처형이 되게 되고 은원군 역시 강화도에서 사사됩니다. 한편 양재임 씨는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간에는 1773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병 한 명을 급히 달려보내 간편한 교자로 은원군 인의 어미를 태워오게 하여 서로 만나보게 하였는데 밤이 곧 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녀는 1790년에 은원군 인과 만났음이 확인되는데 아들이 영모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곡절의 삶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